네,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이동하는 소의 부위를 모두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정 위험 물질의 범위에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세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이 특정 위험 물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허용할 것인가, 이게 큰 화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미국과 새로 합의한 수입 위생 조건을 통해서 소의 소장 끝 50cm 부위인 회장 원위부만 이 SRM으로 지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럼 그 결정에 대한 문제가 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 조건에 따라서 미국산 소의 내장을 수입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즐겨 먹는 곱창이 이 수입 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인간 광우병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처럼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이 내장 전체를 이 SRM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정부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이 내장, 긴 내장 가운데서 이 회장 원위부만 병원성 프라이온이 검출됐고, 이게 세계 동물보건기구 OIE라고 하는데 이곳과 미국, 캐나다, 일본 등도 이 전체 내장이 아니라 회장 원위부만 SRM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따르면 된다, 이렇게 다시 반박을 한 거죠. 실제로 병리 발생 실험 결과만 놓고 보자면 굳이 내장 전체를 SRM으로 지정할 근거는 불확실하긴 했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유럽연합 그 친구들은 통으로 다 했었잖아요. 근데 유럽은 왜 그쪽을 SRM으로 지정한 건가요? 매우 좋은 질문을 해주신 건데요. 박수 한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SRM을 정하는 거는 딱 실험적으로만 나올 수가 없고, 거기에 문화적인, 식생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건데, 영국 정부는 그러면 왜 내장 전체를 이 SRM으로 지정을 했을까? 이것은 광우병 감염소에 대한 실험에 따른 거였습니다. 림프 조직이 이 프라이온 질환의 이 잠복기의 초기와 관련이 있다는 이런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문제가 된 림프 조직이 소의 내장 전체에 골고루 분포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이 전체 내장이 아니라 이 회장 원위부에서만 병원성 프라이온이 실제로는 축적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실험 결과가 각각 다른 그게 이유가 있나요? 실험 대상 동물이 달랐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 소보다는 쥐가 이 민감도가 한 1000배 정도 낮거든요. 그렇죠. 작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 원위부에서만 감염력이 있다고 이 쥐 실험 결과만 가지고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전체를 안전하게 하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후에도 SRM과 관련해서는 연구가 계속됐지만 이 전체, 내장 전체가 다 위험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장 원위부의 림프 조직을 제외하고 다른 부위에서는 감염이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만큼 때문에 이만큼을 다 도려내는 거는 약간 진짜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닐까요? 아니면 적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돌다리도 두들겨보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이런 마음가짐이었는데, 이 SRM은 감염력 실험 결과와 이 병리학적인 연구 자료, 그다음에 사육하는 소의 종류, 광우병 발생 빈도, 도축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거기에 국가의 축산 정책, 심지어는 이 축산업에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자들의 뜻까지도 다 반영을 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유럽연합이 내장 전체가 아니라 회장 원위부에서만 감염력이 확인됐는데, 이게 병리 실험 결과에도 있었는데 왜 그러면 전체를 다 하자고 했을까? 이 가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체를 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엄격하게 유럽이 해석한 이면에는 광우병을 직접 겪었던, 광우병 파동을 직접 겪었던 나라로서는 당연히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대중적으로 관심이 더 많고 당연히 기준을 더 높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자세히는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특정 위험 물질에 대해서 미국이랑 의견이 비슷하다, 이거는 이런 막 그렇지. 뉴스를 본 것 같거든요. 외교적으로 밀려서 그거를 따라했다. 강압적으로 맞습니다. 따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SRM의 기준을 딱 천편일률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광우병 파동이 일어났을 당시에를 보면 이것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거죠. 전문가들은, 정부는 이 SRM 범위를 정하는 거는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판단할 영역이야. 그리고 이건 기술적인 사안이야 라고 선을 그었는데 대중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 협상과 연계된 일종의 정치적인 협상이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맞아. 말해서 네. 미국에서 우리가 소고기를 더 넓게 수입을 해주는 대가로 무언가를 더 얻어내는 이런 식의 타협이었다.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된 거죠. 특히 이 새로운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 위생 조건을 위반한 사례도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과학의 영역에서 논의되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적인 거래다. 이렇게 논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TV를 봐도 이게 미국산 쇠고기를 갖다 먹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 어린 거 먹고 뭐 누구는 우리나라는 또 늙은 거 보내네. 그러니까 이거 미국 기준을 따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네. 뭐 이렇게 해서 되게 그 규정이 뭐 허술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네,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발병한 사례가 매우 적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없었고 그 이후로 유럽연합보다 완화된 규정을 정한 거거든요. 유럽연합 경우는 영국을 중심으로 이미 광우병이 크게 휩쓸었었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고 미국에선 그렇지 않다. 우린 아예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은 일본의 SRM 규제 정책과 비교되면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광우병이 당시까지만 해도 단 2건만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SRM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유럽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게 났으니 느슨하게, 없으니 느슨해도 돼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일본 사례를 봤더니 일본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2건만 나왔는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되게 된 거죠. 불이 붙네. 아니 유럽연합만 해도 기준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일본은 어느 정도 이러면은 곱창은 아예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가면은 그 친구들은 그런 요리가 없나 아예? 너무 맛있는데. 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유럽연합은 12개월 이상 된 소의 두개골과 뇌 척수 그리고 30개월 이상 되면 거기에 척추와 백은 신경절을 SRM으로 지정을 했는데 일본은 이 같은 부위를 12개월, 30개월이 아니라 전 연령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거긴 싹 다 없애버렸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유럽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연령을 만들어버린 연령 규정을 만든 거죠. 하지만 이와 별도로 일본은 이 내장과 관련해서는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SRM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는 SRM을 내장 전체를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쵸. 반면 일본은 회장 원위부만 SRM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긴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내장을 즐겨 먹는 일본인의 식습관을 고려했을 때, 야. 또 일본의 해당 업계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전체로 묶어버리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오고 국민들의 식습관에도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장에 대해서는 또 느슨한 규정을 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 복잡하네. 실험 결과로만 판단하지 않고 어떤 자국의 경제나 어떤 문화, 뭐 사람의 식습관까지 생각을 해서 나온 발표였던 거군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SRM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걸 토대로 거기에 정치, 사회, 문화, 정책, 경제, 다양한 사회과학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더 반영해 주거나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했는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광우병 파동 당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았던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지금까지 특정 위험물질 SRM의 범위 논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